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평민으로 태어난 연분이가 살았습니다. 연분이는 어머니와 함께 저잣거리에서 국밥을 팔며 살고 있었답니다. 연분이의 집은 저잣거리를 끼고 있어 다행히도 집에서 국밥을 팔 수 있었던 거죠. 연분이는 커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늘 궁금하였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물어보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게 연분이가 17세가 되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어머니와 이불에 누워 물어보았답니다. 엄니, 아버지가 궁금하구먼. 이제 나도 컸으니까 말해주더라고. 어머니는 몸을 움츠리며 솔찬히 놀란 것 같았죠. 아비 없이도 잘 살고 있는디 갑자기 아비를 알아서 뭐하게? 속 시끄러워 그만 자더라고. 어머니는 돌아 누워 자는 척은 했지만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보니 울고 있었던 거죠. 연분이는 어머니의 슬픈 어깨를 보니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답니다. 연분이는 시집갈 나이가 되어 어머니는 자신과 다르게 연분이의 서방은 연분이를 항상 아껴주며 같이 살 수 있는 사내와 짝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연분이는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또한 귀티가 흐르니 사내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국밥 먹으러 오는 총각들을 매일 유심히 보며 연분이의 짝을 직접 고르기로 마음먹었죠. 그리하여 국밥 먹는 사내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연분이의 서방 후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분아, 저기 마루에서 먹는 저놈아는 어떤가? 덩치도 적당하고 잘 웃는 것을 보니 착한 것 같고 먹는 것도 개걸스럽게 먹는구먼. 걔는 저기 아랫마을에 은실이랑 사귀고 있구먼. 그려? 그럼 저기 저놈아는? 걔는 속 터지게 게을러. 그럼 저녁에 와서 먹는 순돌이는 어떠한가? 순돌이는 참 착하고 순진해서 딱 데리고 살기는 좋은디 시어머니 될 사람이 아니여. 첫째 며느리 쥐 잡듯이 잡는 건 몰라서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야 그 여편네도 시집살이로 고생 바가지로 해서 그런 걸 깜빡했네. 그렇게 두 모녀는 연분이의 신랑 찾는데 신이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1년에 한 번은 꼭 절에 혼자 가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장사는 접고 연분이는 친구네 집에 가서 같이 자곤 했었죠. 하지만 친구들도 나이가 차서 시집을 가 같이 잘 친구가 없다 보니 혼자 집에서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추적추적 비가 내렸는데 겨울이 다가온다고 알리는 듯 바람까지 차가웠습니다. 늦은 밤 방에 혼자 이불을 펴고 누워있는데 방이 추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 연분이는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있을 때 밖에서 사내 소리가 났답니다. 누구 계시오? 연분이는 겁이 나서 부엌 문틈으로 보니 선비가 비를 맞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분이는 선비의 얼굴을 보니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부엌 문을 열고 나갔죠. 무슨 일이요? 남는 방이 있습니까? 비도 오고 밤이 늦어 더 이상 갈 수가 없다오. 남는 방은 없습니다요. 그럼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없을까요? 연분이는 국밥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선비를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국밥을 뜨끈하게 데워 방으로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선비는 갓을 벗고 젖은 옷은 벗어 벽에 걸어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분이는 순간 놀라 눈이 동그랗게 뜨고는 선비를 쳐다보았답니다. 미안하오. 겉옷이 비에 젖어 입고 있으면 방에 물이 떨어질까봐 벗었다오. 선비도 혼자 있는 처녀방에 옷을 벗고 있었으니 자신이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선비는 일어나 연분이가 들고 있는 상을 받아들려고 상을 잡았는데 연분이의 손까지 잡게 되었던 거죠. 선비도 당황스러웠지만 연분이는 얼굴이 발그스레지면서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비도 처음 느끼는 설레임의 심장이 간질간질했죠. 선비는 한양에서 반듯하기로 소문이 난 사대부 가문의 외동아들 김유빈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선비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심장은 요동을 치고 아랫도리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김선비는 차분하게 감정을 다스리며 국밥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국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우적우적 먹기만 했죠. 연분이는 선비님이 너무 급하게 드시는 것 같아 말하였습니다. 선비님, 체하겠습니다요.
천천히 드시지요. 선비는 연분이의 갑작스러운 말에 살해가 걸려 캑캑거리며 얼굴까지 빨개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분이는 선비님이 숨 넘어가듯 캑캑거려 자신도 모르게 물을 먹여주었답니다. 연분이도 모르게 한 행동이 선비의 마음에 불을 지펴 불구덩이로 만들었던 거죠. 김선비 나이 22세, 젊다 보니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왕성한 나이였습니다. 김선비는 기침을 멈추고 옆에서 걱정하는 연분이 얼굴을 보았답니다. 그 얼굴이 어찌나 어여쁜지 김선비는 연분이의 앵두 같은 입술을 보는 순간 머금었죠. 연분이는 사내의 커다란 몸에 못 이겨 뒤로 넘어졌고 사내의 서투른 입맞춤은 연분이의 마음을 갖는데 충분하였습니다. 연분이도 선비의 입맞춤에 함께하니 선비는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손도 바쁘게 움직였답니다. 사내는 호롱불을 입으로 끄고는 강한 남자가 되어 연분이를 소중히 안았죠. 이렇게 두 사람은 비바람 몰아치는 시끄러운 밤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한참 동안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되어 비바람도 멈추고 두 사람의 열기도 사그러지고 있었답니다. 선비는 연분이를 안고는 신분의 차이로 책임지지 못할 행동에 자책을 하고 있었죠. 그때 연분이는 선비의 마음을 아는지 말하였습니다. 하룻밤이지만 서로 느꼈던 감정을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연분낭자라고 했어. 난 연분낭자를 처음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오. 이런 마음을 연모라고 한다면 난 연분낭자를 연모하고 있어. 저도 김선비님을 처음 보는 순간 제 심장도 뛰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에 연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분이는 국밥 냄새를 맡는 순간 헛구역질이 나와 뒷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헛구역질을 하는 연분이를 보고 놀란 어머니도 일하다 말고 뒷마당으로 갔죠. 연분아 아니제? 어미가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아니제? 말을 해보더라고. 연분이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연분이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니, 차라리 잘 되었구먼. 우리 셋이 잘 살아보자고. 그러고는 머리를 혼자 올리면서 웃고 있는 딸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등짝을 퍽 소리나게 때렸죠. 엄니, 이제는 때리는 것도 금지요. 내 똥배에 아기 있자녀. 아이고, 속 없는 거사. 나 사는 꼴 보고도 그리 좋더냐? 엄니, 시집살이 안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아니요. 그건 그라제. 아니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자고. 사실 나 시집 가고 나면 늙은 엄니 혼자 될 것 생각하니까 잠도 오지 않았구먼. 어머니는 연분이의 속이 말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 좋게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게를 메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연분낭자 집인가요? 네 그런디요. 잘 찾아왔네. 이것을 어디에 놓을까요? 이게 다 뭐다요? 누군지는 자세하게는 모르. 과거 시험 보러 가던 길이었는데 연분낭자의 보살핌에 장원급제까지 하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으로 드린다고 했소이다. 연분이는 누구인지 알기에 눈물이 앞을 가렸죠. 김선비는 연분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비단, 쌀, 폐물 그리고 집 문서까지 주었답니다. 밤이 되어 연분이는 배를 소중하게 안고는 김선비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연분이는 김선비님이 주신 기와집에 여인전을 만들고 국밥집을 판 돈으로 장사 미천을 만들었죠. 여인전은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렇게 9개월이 지나 연분이는 아주 튼튼하고 잘생긴 아들을 낳았죠. 연분이 아들 이름은 건우였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담 너머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 연분이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여기로 낯선 사내 한 명이 들어오지 않았어? 무슨 일 있는 건가요? 강도요. 아니요. 없으면 되었어. 그러고는 다른 집으로 이동하였답니다. 그때 뒷마당에서 검은 그림자가 보였죠. 연분이는 너무 놀라 소리도 못 지르고 서 있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분낭자요? 이건 김선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선비님, 일단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김선비는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는 얼음이 된 것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분이는 김선비의 표정을 보니 많이 놀란 듯하여 아기를 안아 김선비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김선비는 갑작스럽게 안겨주니 받아 안았지만 100일도 안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는 처음이라 손이 바들바들 떨렸답니다. 김선비님, 아이 얼굴을 잘 보셔요.
누구를 닮은 듯 합니까? 김선비는 아이 얼굴을 보았지만 누구의 아이인지가 궁금한 것보다는 연분이가 혼인을 하였는지가 더 궁금하였던 거죠. 난 잘 모르겠어. 눈은 저를 닮았고요. 코와 입은 김선비님을 닮은 아들입니다. 정말이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란 말이요. 김선비는 가슴이 찡해 오면서 이 작은 꼬맹이가 자신의 아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오르고 눈물이 났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이 얼굴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죠. 연분이는 그런 김선비를 바라보며 얼굴이 많이 야윈 듯하여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비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포졸들이 집에까지 왔습니다. 김선비는 아이를 이불 위에 눕히고 연분이를 안았답니다. 김선비는 연분이가 하룻밤의 여인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자신의 마음에는 온통 연분이로 가득 차 그 누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연분이를 안고 있으니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정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아주 중요한 것이니 잘 간직하고 계시오. 내가 찾으려 오리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불을 끄고 그동안 못한 것까지 끌어모아 살벌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 아침밥을 먹는데 연분이가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분아, 또 그것은 아니제? 이번에는 어느 놈이여? 건우 아버지요, 건우 아버지. 건우 아버지, 아이고, 내 사위구먼. 어찌 사위 얼굴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손주들만 만들고 가버리는지 다음에 오거든 장모가 사위 얼굴 보고 싶다고 말 좀 해다오. 알았구먼.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연분이는 딸을 낳았죠. 그런데 김선비는 오지는 않고 소식도 없으니 연분이는 점점 걱정이 되었답니다. 한편 김선비는 옥에서 고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 말하여라. 난 모르는 일이라 하지 않았소. 지독하구나. 며칠 동안 고신을 하는데도 말을 하지 않으니 말이다. 나도 답답하구려. 그것이 무엇이라는 말이요. 자네들도 나를 잘 알 테지. 말만 하면 내가 찾아줄 수도 있소이다. 헛소리는 아니겠지. 김선비를 아는 사람들은 김선비는 어떤 일이든 자신이 입 밖으로 꺼낸 말들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여도 해결을 하는 끈질긴 사람임을 알고 있었죠. 우선 자세하게 말해 주시오. 그래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으니.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소. 허나 뒤로 들리는 소문은 영모를 가담한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기 위해 12명의 이름을 통해 새겼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있소. 어떻게 생겼답니까? 아마 동그란 모양이 크기는 손바닥만 하다지. 혹시 여기 사또 이름도 있나 보지? 엄한 사람 잡아다가 고신을 하는 걸 보니. 말도 마시오. 요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잡아야 하는 못된 놈들은 잡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만 잡아다가 고신을 하니 그런 걸 보면 이름이 있지 않을까 싶소. 일단 쓰러져 계시오. 그럼 내보내 주리다. 김선비는 바닥에 쓰러져 눈을 감고 있으니 사람들이 손수레에 실어 집으로 데리고 가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증거품은 자신의 손에 있고 확실한 자백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증거품은 며칠 동안 최대감을 미행하다 12명이 한자리에 만나는 날 챙긴 것을 보고는 소매치기 몇 명을 돈으로 사서 얻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김선비는 연분이와 아들이 보고 싶어 연분이가 있는 안방에 들어갔답니다. 아들 건우가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 제법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 신기하기만 했죠. 그런데 연분이의 품에서 꼬물꼬물거리는 것이 보여 앉아 자세히 보니 젖먹이 아이였던 거죠. 연분이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때 생긴 딸입니다요. 김선비는 바쁜 와중에 틈틈이 씨를 뿌린 자신이 대견하였던 거죠. 연분아 고맙구나. 이제 거의 해결이 되어가고 있단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맡긴 물건은 어디 있느냐? 아까 건우가 가지고 놀았는데 어디에 있더라? 뭐요? 그것이 어떤 물건인 줄 알고? 내가 숨겨놓으면 보물찾기 하는 줄 알고 찾아내고 그리고 건우가 숨겨놓은 것. 제가 힘들게 찾은 것이 몇 번인지 몰라요. 여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었구려. 제일 안전한 줄 알았는데. 깊게 숨겨놓지는 않으니 바로 찾을 겁니다. 나도 이제 건우의 심리를 좀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으니 김선비도 연분이도 난처해지기 시작을 하였답니다. 연분이는 건우를 깨워 물어보려고 아이를 들었는데 그것이 건우의 엉덩이에 깔려있지 뭡니까? 두 사람은 깊은 안도의 숨을 쉬고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선비는 12명의 사람 중 제일 겁이 많은 사람을 골라 한 명씩 포섭하기로 했죠.
박대감 다 얘기 듣고 왔소이다. 영모에 가담한 사람 중에 박대감이 주동자라고 하더이다. 김선비는 12명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었답니다. 아니요. 내가 아니요. 영모에 가담하지 않으면 좌의정 최대감이 우리 집안 몰락시킨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영모에 가담을 한 것이요. 정말이요. 최대감 혼자서 이 큰일을 계획하지 않았을 텐데. 함께 다니는 세 사람, 이대감, 박대감 그리고 최대감입니다요. 당신이 주동자로 밝혀진다면 거짓 자백과 함께 능지처참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까지 나한테 얘기한 것을 여기에 작성하시오. 그리고 손도장도 나와 나눈 얘기는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네, 알았습니다요. 그렇게 하여 김선비는 9명의 집을 찾아 자백을 받아내었는데 똑같이 3명을 주목하였던 거죠. 그 9명의 이름에는 사또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명은 협박 또는 높은 직위를 준다는 유혹으로 합세한 걸로 밝혀졌답니다. 그리하여